책 읽어야 성공한다 라고 하죠. 이게 성공에 대한 정론입니다. 그런데 항상 정론에는 반론이 있겠죠. 반론은 뭐냐? 아니, 책 읽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공에 도움이 되냐? 현실에서 책을 읽으면 뭐가 변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막연하다. 차라리 책 읽을 시간에 뭐라도 직접 해봐야지 더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된다라는 말 없이 막연하게 좋아요 하는 거 다 책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말이 안 되지 않냐? 라는 반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독서를 직장인이 된 이후에 제대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거의 비슷하게 유튜브도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이 한 5년 정도 되더라고요. 5년 동안 독서를 열심히 했어요. 하루도 안 빼고 했다라고 하면 솔직히 조금 거짓말인 것 같고, 그래도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니까 책을 매일 펼쳐보진 못해도 제가 독서 정리해놨던 거, 요약본 이런 거라도 하루에 한 번씩은 펼쳐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매일 책을 접해온 사람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5년간 매일같이 책을 접하면서 구체적으로 뭐가 좋은지, 어떤 점이 도움이 됐는지를 제가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책을 오래 읽으면 좋은 첫 번째 장점, 바로 맴돈다입니다. 여러분, 그 만화나 어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주인공이 위기에 처했어. 악당한테 따이기 직전이에요. 그럴 때 갑자기 회상을 합니다. 아니면은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요. 보통 내용은 용사여, 힘을 내세요. 뭐 이런 내용이라던가 너는 할 수 있어 하고 막 할머니 아니면 할아버지 스승님 이런 분들이 너의 잠재력은 그게 다가 아니란다. 그리고 나서 그런 위기 상황에서 오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막 문제를 극복하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극적 반전이 일어나죠. 내가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안 돼가지고 원기옥 이렇게 모아서 이기고, 그런 장면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게 만화나 영화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어떤 비슷한 일을 말하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긴박한 상황, 위기 상황이 되면요, 우리가 어릴 때 들어왔던 말들이라거나 사회적으로 받았던 피드백이 내 머릿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재생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저한테 하신 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아들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해. 제가 공부를 지지리도 안 했거든요. 중학교 때까지. 그래서 안 해서 그렇지 너 하면 잘해. 근데 이게 마냥 우리 아들은 무조건 잘할 거야 우쭈쭈 이게 아니고, 근데 너 하면 잘할 수 있는데 하긴 해야 된다. 그냥 되는 건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공부하라고 압박은 안 하셨어도 네가 노력을 제대로 한다면 결국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계속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릴 때 어떤 생각을 했냐, 뭔가 성적이 안 좋아, 당장 성과가 안 나. 근데 제가 안 했었거든요. 노력을 별로 안 했어. 그럴 때 드는 생각이, 나는 공부론 답이 없나 봐, 멍청한가 봐, 이게 아니고 나는 하면 될 거야,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부모님께서 해주셨던 말이 뭔가 부정적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무의식적으로 제 안에서 맴돌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뭐 못할 때마다, 시험 성적 잘못 받아올 때마다 너는 왜 그렇게 애가 답이 없냐, 너는 뭘 해도 잘하는 게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면 제가 그 상황에서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반대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학창시절에 그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가면은 애들끼리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요. 애가 조금만 튀려 그러면은 누군가가 야, 나대지 마, 그러지 않습니까? 저 어릴 때 특히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나대지 마 하는 분위기가 반에서 쫙 퍼지면 어떠냐? 선생님이 뭐 이거 할 사람 했을 때 뭔가 나서서 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마음속에서 야, 나대지 마, 이런 말이 들리는 것 같은 거죠. 자, 두 가지 예시를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해주셨던 좋은 사례든 친구들끼리 나대지 마 했던 나쁜 쪽이건, 우리가 보고 들은 말들이 귀에서 맴돌고 그 맴도는 말들이 우리 행동,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죠? 독서를 하면 뭐가 좋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매일 독서를, 그것도 몇 년 정도 반복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내 안에서 맴도는 말들이 바뀝니다. 대부분의 책은 긍정적인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특히 자기계발서들은 그래요. 그러니 내가 뭔가 문제 상황에서 부정적인 말이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머릿속에 도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책을 많이 읽으면 그 내용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 있냐, 제가
저라고 일하다가 힘들 때가 없겠습니까? 제가 유튜브에선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 강의하고 동기부여하는 모습만 보여주지만 저도 일하기 싫을 때 진짜 많아요. 하기 싫어, 포기하고 싶어. 그리고 살면서 내가 꼭 굳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 되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책을 하도 많이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타이탄의 도구들이란 책의 문구가 떠올라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선택했든 간에 일이 어렵지 않고 괴롭지 않은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다. 다만 그 사실을 받아들여 좀 덜 괴롭고 덜 힘들 수 있는 길을 만들려 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실패할 뿐이다. 이런 말이 떠오르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힘들어, 하기 싫어, 그럴 때 안 해! 이거보다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편하게 할 수 있을까? 프로세스를 개선해 보기도 하고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의 목록을 쫙 써본 다음에 요거는 안 해도 성과에 지장이 없네. 이렇게 빼기도 되고 개선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독서를 하고 그 독서 내용이 나의 삶에 새겨질 때 나타나는 영향입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개선을 하려고 하다 보면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뭘 개선해야 될지가 답이 안 나와. 막막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 해야겠다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진도가 안 나가요. 이럴 때 역시나 저는 타이탄의 도구들에 있는 문구가 떠오릅니다.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헝클어져 있고 질이 멸렬하며 진도가 잘 나가지 않을 때는 무조건 몇 줄이든 글을 써나가라. 그래서 저는 일하다 보면은 자리에 계속 길게 앉아있다기보다는 한 번씩 진도가 막히면 그냥 나갑니다. 아마 저희 함께 일하시는 PD님은 저 새끼는 왜 이렇게 자주 나가나 싶을 거예요. 근데 저는 뭔가 일이 진도가 안 나간다 하면은 이 수첩을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이 수첩과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끼울 수 있는 쬐깐한 펜을 제가 쓰고 있어요. 이거 파는 거 아닙니다. 제 거 아니에요. 제가 파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들고 나가서 그냥 걷습니다. 그냥 나가서 걷다가 제가 머리가 복잡하면 그냥 왜 복잡할까 하고 그냥 쭉 적어봐요.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을 다 적어봅니다. 그러다 보면 놀랍게도 해결책이 떠오릅니다. 너무 막막하고 복잡해 보였던 얽혀있는 실타래 같았던 일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는 걸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조차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수첩을 듣고 걷는 것이든 아니면 어떤 일을 하는 것이든 그냥 다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생각나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 5초의 법칙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동기부여는 잊어버리자. 근거 없는 믿음일 뿐이다. 변화하려면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들거나 의욕이 생겨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언제부터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스스로 나서야 하는 순간이 된다고 의욕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혀 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들 것이다.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스로 등을 떠밀어야 한다. 뭐라고요? 동기부여가 막 돼서 하고 싶은 마음이 열정이 끌어나서 하는 건 진실이 아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누구나 하기 싫다. 그러나 거기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 하고 싶지 않을 때도 더 나은 방향으로 스스로 등을 떠미는 것이다. 즉, 기분에 상관없이 실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저는 뭔가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책의 문구가 떠오릅니다. 스스로 맴도는 내용이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책을 하루 이틀만 읽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 오랜 시간 꾸준히 읽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번 읽고 끝이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와, 이 내용은 정말 좋다. 나 이 내용대로 무조건 실천해야겠다라고 아주 좋은 핵심 문구들은 따로 정리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긴 해요. 그런 노력의 시간을 매일 꾸준히 쌓다 보면은 어느 순간 부정적인 상황,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내 머릿속에 맴도는 내용이 바뀌어진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독서의 힘이고 꾸준히 독서를 했을 때 나타나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책을 꾸준히 읽었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장점, 바로 경험 확장입니다. 제가 신혼 때 저랑 와이프 둘 다 교사였으니까 겨울방학이 있잖아요. 교사의 최대 장점이 뭐예요? 방학 아닙니까? 9월에 결혼하고 12월에 방학하고 나서 1월에 한 달간 둘이 같이 유럽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헝가리, 체코,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이렇게 6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만 제대로 갈걸. 한 나라에서 2박 3일, 3박 4일 그게 뭡니까? 한 나라를 좀 지나게 봐봐야지. 한 도시만 제대로 즐기기도 한 달이 부족할 텐데.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에 가봤잖아요. 방금 말한 나라들 그리고 도시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좋았냐?
여긴 진짜 다시 가고 싶다 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저는 프라하였어요. 아, 프라하 너무 좋더라고요. 왜 좋았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살아왔던 세계랑 가장 이질적이고 이국적이고 다르게 느껴지는 곳이었어요. 프라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라하 성이나 이런 데서 내려다 보면은 주황색 벽돌 지붕들이 쫙 예쁘게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시티뷰가 끝내주잖아요. 그리고 또 특별한 게 뭐였냐면 제가 원래 술을 안 먹거든요. 지금도 안 먹어요. 근데 프라하에서는 알코올 중독이 될 뻔했어요. 뭐냐면은 그 프라하에 가보시면은 나중에 여행 가보시면 가보세요. 프라하에 어떤 언덕에 있는 수도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수도원 옆에 양조장이 있어요. 한국적 정서로는 왜 수도원 옆에서 술을 빚는 것인가 싶은데 걔들은 원래 그게 전통이에요. 수도원에서 술을 만들어. 근데 그 양조장에 가서 술을 먹어봤는데 와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한국에서의 가지고 있던 술이라는 개념은 맛대가리는 별로 없는데 그냥 뭐 사람들이랑 취하고 싶을 때 분위기 좋고 싶을 때 그럴 때 마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호기심에 유럽 가서 하도 맛있다길래 먹어봤는데 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될 뻔했어요. 근데 갑자기 독서 이야기하다가 여행 이야기는 왜 하는 것이냐. 여러분 제가 한 달 동안 뭐 유럽 여행을 가봤다고 그리고 체코랑 프라하에서 며칠 살면서 너무너무 좋았다고 맥주 막 엄청 현지인처럼 마셨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들의 삶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찍먹만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뭐랑 똑같냐면은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독서를 비판하시는 분들 책만 읽는다고 다가 아니다. 직접 네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오 맞습니다. 인정해요. 책만 읽고 모든 세상을 다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마치 해외여행 잠깐 갔다 오고 그 도시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게 그렇다고 해서 여행을 가서 새로운 세상을 본 게 가치가 없는 경험입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저는 독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독서는 마치 짧은 여행 같은 거예요. 즉,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간접 경험을 해보는 효과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북토크 채널에서 소개하는 책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설, 에세이 이런 류의 글보다는 자기계발, 자서전, 심리, 실용서들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책들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지리적인 외부 세계가 아니라 경제적 그리고 카테고리, 분야적으로 나와는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방구석에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글로벌 기업 회장님 혹은 경영진이 쓴 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의 책은 대필 작가가 쓰는 경우가 많다고는 해요. 그런데 대필 작가가 쓸 때도 어떻게 하냐면 그 회장님을 취재합니다. 그래서 그 회장님의 살아온 삶의 경험 그리고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기본 메인 아이디어를 다 듣고 그걸 기초해서 대필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어쨌든 글로벌 기업 회장님이 경험하신 세계가 그 책 안에 녹아들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이즈 크게 놓으시는 글로벌 기업 회장님의 세상을 접하기가 쉽습니까? 우리들은 어렵잖아요. 그 사람들 평생 한 번 만나기도 어려운 사람들인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을 읽으면 어때요? 적어도 그 사람들의 세계를 찍먹해 볼 수 있고 이 찍먹이 가치 없는 경험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대기업 회장님 이런 분들 말고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이 쓴 책에서 그들의 프로세스를 간접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곧 소개할 책인데 게리 바이너척이라는 미국의 SNS 구루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게리 바이너척이 생산하는 컨텐츠 뭐 인스타, 유튜브 이런 걸 많이 봐도 아, 저 사람이 어떤 내용의 컨텐츠를 하는구나 이런 건 알 수 있지만 저 사람이 컨텐츠를 만들 때 어떤 과정을 가지고 기획을 하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팀 분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이런 실무적인 부분은 제가 그 사람이랑 같이 일해보지 않고는 경험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다음 영상으로 소개할 책인데 책 보니까 다 적어놨어. 글로벌 인플루언서의 업무 비밀이 그냥 적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책을 읽다 보면 내가 경험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한 간접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경험의 폭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상상이란 걸 하게 돼요. 다시 말해 독서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사람의 어떤 스토리를 들으면 그 사람이 겪었던 스토리의 장면 속에 내가 들어간 것처럼 상상을 하게 되고 저 사람이 무언가 프로세스를 설명하게 되면 내가 그 프로세스를 따라간다 생각하고 상상을 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언가를 상상할 때나 혹은 무언가를 현실로 경험할 때 활성화되는 신경회로가 거의 비슷한 신경회로가 활성화가 된대요. 저는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것 좀 유사과학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계발계에서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를 근거 삼아서 여러분 그래서 뚜렷하게 미래를 상상해야 한다. 그리고 상상을 통한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현실로 바꿔진다. 그래서 인생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거다. 라고 막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거 너무 자기계발 쪽에 유리한 거를 가져온 거 아니냐. 너무 주장을 편협하게 수용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유퀴즈의 어떤 뇌과학 교수님이 나오셨어요. 대학교 교수님이야. 근데 이분이 뇌는 실제로 상상과 현실을 구분 못한대요. 물론 막 그 상상이라는 게 우리가 꿈에서 막 뭐 유니콘 튀어나오고 막 이런 것들은 너무 현실과 괴리가 되면은 이거는 꿈이구나, 상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풋이 그럴듯하면, 즉 우리의 상상이란 게 현실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다. 그러면 이걸 현실이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책에 적힌 내용들 뭐 소설이 아니잖아요. 사기꾼이 쓴 책이 아니고서야 상상 소설이 아니라 실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런 책을 읽으면서 간접 경험하고 상상하는 것이 현실로 실제 경험해 보는 것 같은 효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독서는 간접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간접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간접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장면을 상상하게 되고 이 상상은 우리 뇌에서 현실과 마찬가지로 처리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내 조건에선, 내 돈에선, 내 사회적 지위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책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나의 지경이 넓혀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책 읽는데 성공이 되는 구체적인 이유입니다. 내가 돈과 시간을 쓰지 않고도 나보다 훨씬 앞서간 자들이 실패하면서 비용을 치러가며 얻은 경험을 나는 간접 경험으로 직접 경험한 것 마냥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독서가 삶에 도움이 되는 세 번째 이유, 바로 자기 효능감입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단어가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구체적으로 구글링 해보니까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특정 문제를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 기대감. 뭐라고요? 문제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신념, 기대감. 이 자기 효능감 굉장히 중요하죠. 왜? 우리가 어떤 일에 도전할 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있더라도 결국엔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덤벼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내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자기 효능감 낮은 생각을 하면은 도전을 하겠습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전하지 않으면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공을 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이 자기 효능감이란 요소가 필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효능감이란 개념을 정의한 학자가 반두라라는 학자인데, 이 교수님께서 자기 효능감을 이루는 구성 요소, 자기 효능감을 만드는 성분들에 대해서 역시 연구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 세부 항목이 뭐가 있냐? 첫 번째, 과거의 수행이에요. 다른 말로 성공 경험입니다. 내가 뭔가를 도전해보고 실제로 성공해봤다는 경험, 그 경험이 내가 할 수 있다는 효능감을 이룬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간접 경험. 내가 직접 해보지 않더라도 누군가 나랑 비슷한 사람이 혹은 다른 사람이 해낸 사례를 내가 보고 들었을 때. 세 번째, 사회적 설득. 옆에서 야,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네 번째, 신체 정서 상태.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신체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예를 들어 심장이 빨리 뛰어. 근데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누군가는 흥분, 기대감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두려움, 공포라고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신체 반응, 정서 반응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재밌는 건 우린 독서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독서를 하면 이 네 가지가 다 어느 정도 공략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 제가 영상 썸네일이 매일 책을 읽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매일 책을 읽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연초에 다들 책 사가지고 잠깐 읽다가 안 읽지 않습니까? 근데 무언가를 꾸준하게 매일 실천했다라는 거는 엄청난 성공 경험이에요. 즉,
과거의 수행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어때요?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점진적으로 독서량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럼 독서량이 늘어나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야가 뭐냐? 언어 능력이 향상됩니다. 아는 어휘가 많아지고 논리력이 증가돼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종사하는 서비스업, 지식산업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언어 능력이 향상되면 직접적인 수혜를 받거든요. 그러면 성과가 향상되겠죠. 그러면 또 자신감이 올라가. 이런 선순환이 작동하면서 과거의 수행에 좋은 피드백을 독서라는 습관이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간접 경험은 왜 공략이 되죠? 책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가 담겨 있거든요. 그 스토리를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듯 상상하고 내가 직접 경험해 보면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회적 설득, 책에 좋은 내용들 많지 않습니까? 책들 자기계발서들 보면요. 야, 너 안 돼. 이런 말 없어요. 넌 할 수 있다. 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태도는 네가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언어들, 즉 사회적 설득, 간접적 설득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3번도 공략이 돼요. 신체 정서 상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상황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상황에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건 모든 자기계발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러니 독서를 하게 되면 이 자기효능감의 구성 요소들이 전부 고르게 공략이 됩니다. 그 결과 독서가 자기 효능감을 올려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좀 자신감이 있는 편이었거든요, 애가. 근데 근거가 없었어.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감이 좀 빈약해. 그러니까 빈약하다는 게 자신감의 크기는 큰데 내실이 약해가지고 툭 치면 떨어지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독서를 하고 나서는 자기 효능감이 단단해졌어요. 저의 어떤 자신감의 근거가 생겼달까? 그래서 제가 체험해본 결과 매일 꾸준히 독서를 하면 자기 효능감 향상에도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5년간 매일 책을 꾸준히 읽으면 달라지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독서가 성공에 도움이 된다는데 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냐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을 예로 들었지만 꼭 5년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독서를 실천하면 달라지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첫 번째, 맴돈다. 문제 상황이 됐을 때 혹은 나의 빠른 결정을 필요로 할 때 내 마음속에, 내 무의식 속에서 맴도는 말들이 달라진다. 책에서 제시하는 긍정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방향으로. 두 번째, 경험 확장에 효과가 있다. 우리가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접할 때 우리 뇌는 그 장면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직접 내가 그들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경험해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나보다 앞서가신 훌륭하신 분들의 경험을 내가 간접 경험해 볼 수 있다면 이보다 큰 배움의 기회는 없을 겁니다. 세 번째, 자기 효능감이 올라간다. 자기 효능감을 이루는 구성 요소는 과거의 수행, 간접 경험, 사회적 설득, 신체 정서 상태 등인데 책에 담긴 긍정적인 내용들 그리고 꾸준히 책을 읽는다는 이 습관은 이 네 가지 요소를 모두 공략할 수 있어서 내가 문제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믿음인 자기 효능감도 향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책 읽는 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진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책 안 읽어도 실제로 삶에서 열심히 살면서 실천하면서 이미 성장 지향적인 마인드를 갖추고 있어서 책 안 읽고 그냥 해도 잘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근데 제가 꾸준히 많은 분들 만나고 저도 실천해 보니까 대부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대부분은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실천해서 잘할 확률보다 책을 통해서 내 내면의 맴도는 언어를 바꾸고 경험을 확장하고 자기 효능감을 올리는 등 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솔직히 책 안 읽고도 잘하시는 분들이 책까지 읽으면 전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꾸준히 독서를 실천해 보셔서 제가 느낀 이런 독서의 장점과 효능들을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오늘 영상을 제작해 봤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